이번 시즌 살라가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6경기에서 15골과 1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를 계산해보면 54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살라의 활약에는 살라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일단은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슬롯 감독의 전술 자체가 살라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거냐면 슬롯 감독의 전술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공간이 발생을 하면 그 공간으로 다이렉트하게 빠르게 볼을 붙여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롯 감독의 전술적인 가장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볼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간이 발생하면 그 공간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리버풀의 축구를 보면 볼을 후방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볼을 소유했을 때 공격적으로 계속 도전적인 패스를 찔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도전적인 패스를 찔러줄 수 있도록 선수단의 위치를 굉장히 잘 조정을 해놓습니다. 예를 들면 최전방에 있는 살라, 디아스, 학포 그리고 소보슬라이 이 4명의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에 공간을 만드는 위치 선정을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보슬라이가 살라의 옆으로 붙고요. 디아스가 왼쪽으로 내려오면서 학포와 함께 4명의 선수가 1열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살라와 학포가 좌우 측면에 있다면 소보슬라이와 디아스가 하프 스페이스에 위치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조타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의 채널 자체를 4방향으로 만들면서 상대 수비가 이 4방향을 모두 막아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뒤쪽에 있는 아놀드라던가 로버트슨이 순간적으로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을 하면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 수비 입장에서 이 선수들을 모두 다 체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공간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살라 쪽에서 보면 살라가 측면에 있을 때 수비를 끌어내면 소보슬라이가 중앙 수비수 한 명을 붙잡아 놓고 이때 아놀드가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도 만들어 놓고요. 아놀드가 측면으로 나올 때는 살라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소보슬라이가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때는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이러한 형태도 계속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의 사이를 벌어지게끔 만드는 것을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가운데 소보슬라이가 있고 조타가 약간 왼쪽으로 나가 있고요. 가장 측면에 디아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4등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살라가 볼을 받은 다음에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돌아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그 순간 소보슬라이가 살짝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상대 중앙 수비가 소보슬라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가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소보슬라이의 움직임이 살짝 내려오니까 중앙 수비수가 소보슬라이를 따라가게 되고요. 따라가는 순간 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경기장을 4등분에 놓았을 때 이 4등분에 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슬롯 감독이 계속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보슬라이가 내려올 때 살라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식을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에게 패스가 딱 들어가면서 요 뒷공간에서 살라가 볼을 받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또 뛰어들어가는 조타가 있기 때문에 조타에게 이번엔 패스를 보내줍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살라가 요 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조타가 안쪽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끌려 나오는 순간 조타에게는 요 공간을 쓸 수 있는 찬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살라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조타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다른 장면도 보면 비슷합니다. 이 장면도 보면 이번엔 살라, 소보슬라이, 조타, 디아스 또 이제 이 4명의 선수가 1열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소보슬라이가 살짝 내려가면서 중앙 수비수들의 시선을 쏠리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살라가 가장 측면에 있다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리버풀 선수들이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살라를 보면서 반다이크가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일단 이 공격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는 아놀드, 이번에는 반다이크가 뿌려주죠. 그래서 반다이크의 패스를 쭉 달려나가면서 살라가 받아주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까 똑같이 소보슬라이의 움직임 때문에 2명의 가운데 있는 수비진들이 소보슬라이만 바라보고 있다가 뒤로 뛰어들어가는 살라를 놓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살라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살라가 끌어당겼을 때 요 사이 공간으로 다시 소보슬라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라가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패스를 소보슬라이가 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는 동안 다시 살라는 안쪽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볼을 받아서 살라에게, 살라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아까랑 비슷한 장면이죠. 이번엔 오른쪽부터 살라, 소보슬라이, 누네스, 가장 왼쪽에는 디아스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 장면도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선수들이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소보슬라이가 애매하게 이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끌어당겨버리면 이 공간으로 수비수를 당겼을 때 가장 측면 공간이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옵니다. 살라에게 또 좋은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살라가 뛰어들어갈 때 이미 소보슬라이가 약간 멈칫하면서 수비수들을 멈추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라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완벽하게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가 이 볼을 잡아서 득점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살라의 공간 침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번 시즌 살라가 이 득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슬롯 감독이 성향 자체가 도전적인 패스를 찔러주고 공간을 배분을 잘해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때 살라가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뒷공간 침투와 마무리, 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전도 계속 똑같습니다. 살라가 기본적으로 가장 측면으로 빠져 있고요. 소보슬라이가 그 옆으로 올라오고 디아스가 약간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측면에는 각포가 위치하죠. 4개의 구역을 나누고 있고요. 이때 토트넘의 수비가 모든 선수를 한 명 한 명씩 마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1대1 상황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경기장이 정말 넓으니까 기본적으로 수비가 뭉쳐 있어야, 사실은 공격수와 수비수의 1대1 상황이 되면 공격수에게 유리하거든요. 공격수는 10번의 경합에서 한 번만 이기면 득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격수보다 수비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1대1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학포가 뛰어들어갈 때 아놀드가 전방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게 됩니다. 리버풀이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이 장면을 보면 살라가 가장 측면으로 나오고 있고요. 소보슬라이가 약간 올라와 있고 디아스가 측면으로 좀 빠져 있고 가장 측면에 학포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4개의 구역으로 수비가 나눠져 있죠. 근데 이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스펜스가 올라가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3명의 선수가 이 리버풀의 4가지 구역을 모두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4명의 선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공간을 막을 수가 없어서 순간적으로 살라에게 수비가 끌려가는 순간 소보슬라이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에게 패스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수비가 소보슬라이를 놓쳤고 소보슬라이에게 드라구신이 붙는 순간 이 공간으로 이번엔 살라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살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면서 살라가 볼을 소유하게 되고요. 살라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소보슬라이는 또 측면으로 뛰어요. 그리고 여전히 디아스와 학포가 뛰어가죠. 그래서 결국엔 또다시 4개의 구역으로 어떤 순간이든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이 채널에서 공격이 모두 이루어지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 공간들을 모두 다 커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라가 직접 득점을 하기도 하지만 어시스트도 많이 나오는 게, 살라가 볼을 잡았을 때 동료 선수들이 좋은 공간으로 다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이 공간을 다 커버는 못하고, 그러면 살라가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정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소보슬라이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라와 학포, 그리고 디아스와 소보슬라이, 이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정말 넓게 나눠서 쓰는, 절대 겹치지 않게 이 공간을 사용하는 플레이가 상대 수비로 하여금 어떤 공간을 막아야 될지 모르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놀드나 로버트슨까지 올라가 버리면 더 선택지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슬롯 감독의 축구에서 참 재밌는 점은 공격을 할 때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 정말 잘 짜여 있고 연습을 많이 했던 패턴 플레이가 어떤 순간이든 등장을 해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가장 측면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볼을 받는 선수가 살라겠죠. 살라가 볼을 받았을 때 가운데에 있는 선수가 아놀드가 되든 소보슬라이가 되든 중앙에서 선수를 한 명 붙잡아주면 요 사이 공간으로 뛰어요. 근데 뛰어 들어갈 때, 뛰어 들어가는 순간 상대 수비수와
동일선상이 되었을 때 살라가 곧바로 패스를 딱 찔러줍니다.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면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의 발 앞으로 딱 떨어뜨려주는 이 동작이 정말 자주 나와요. 아마 리버풀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 패턴 플레이를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아놀드가 뛰어들어갈 때 살라의 패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놀드가 가운데 있으면 소보슬라이가 가운데에서 뛰어들어가기도 하고요. 반대로 살라가 가운데에서 수비를 잡아주면 아놀드가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찔러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오른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도 학포가 수비를 딱 잡아주면 디아스가 요 사이 공간으로 침투한다거나 아니면 디아스가 중앙 수비를 붙잡을 때 로버트슨이 언더래핑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의 요 사이 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을 정말 수도 없이 보여주거든요. 이거는 이미 팀적으로 연습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어떤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나머지 선수는 중앙에서 수비수를 붙잡아 놓고 그러면 제3의 선수는 뒤에서 측면 수비수와 중앙 수비수 사이로 뛰어들어간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살라가 있고요. 중간에 소보슬라이 대신 커티스 존스, 앞쪽에 누네스, 가장 왼쪽에 학포가 있어요. 4명의 선수가 또 수비 라인을 내등분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커티스 존스가 약간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이때 살라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살라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뒤쪽에 있었던 커티스 존스가 요 사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운데에서 누네스가 수비를 반대편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살라가 수비를 끌어당겨놓고 누네스는 안쪽으로 끌어당겨놨을 때 가운데 커티스 존스가 뛰어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살라가 패스를 넣어주고요. 여기서 커티스 존스가 뛰어들어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은 아놀드, 소보슬라이, 살라거든요. 여기서 아놀드가 먼저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살라에게 끌려 나갔죠. 그 순간 살라가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아놀드가 있고요. 가운데에 있는 소보슬라이가 있는데 소보슬라이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또 가운데에서 볼을 잡았을 때 아놀드, 살라 다시 한번 스위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소보슬라이가 아놀드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아놀드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순간 아놀드가 볼을 잡았을 때 살라가 안쪽으로 뛰기 시작하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계속 위치가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살라가 가장 측면으로 나왔을 때 아놀드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 다음 장면에서는 아놀드가 측면으로 뛸 때 소보슬라이가 가운데 있고 살라는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아놀드의 크로스, 뛰어들어오는 살라의 침투, 여기서 또 득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공간을 계속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플레이를 참 잘한다는 거죠. 아까 이 장면에서 보면 아놀드가 뛰어들어갈 때 측면 수비가 아놀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소보슬라이가 앞쪽에서 볼을 잡고 있으니까 중앙에 있던 선수는 소보슬라이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살라가 뛰어가는 위치가 계속 바뀌면서 선수들이 그 위치에서 수행하는 역할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아놀드가 측면에 있건 살라가 있건 소보슬라이가 있건 측면에 있는 선수를 끌어당기는 거, 가운데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위치하든 중앙 수비수를 끌어당겨 놓는 거. 그러면 제3의 선수는 그 라인을 따라서 뛰어 들어가는 거. 요게 이제 명확하게 짜여져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이번엔 소보슬라이, 브래들리, 살라입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놓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브래들리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근데 그 순간 살라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브래들리가 본인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수비를 끌고 나가죠. 그래서 살라가 가장 측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수비가 살라를 향해 뛰어나갈 때 브래들리가 안쪽에서 또다시 뛰어들어갑니다. 그 뛰어들어가는 브래들리에게 살라가 패스를 찔러주죠. 그러면서 수비 뒷공간이 또다시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패턴을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계속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번엔 왼쪽 라인인데 여기서 학포, 디아스, 살라, 소보슬라이가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뒤에서 로버트슨도 뛰고 있죠. 근데 여기서 디아스에게 패스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디아스가 측면으로 나오니까 수비가 끌려 나갑니다. 이때 가운데 있는 학포, 로버트슨, 소보슬라이, 살라가 위치가 겹치지 않고 모두 이 공격 방향을 나눠서 뛰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디아스가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는 상황, 그리고 로버트슨, 소보슬라이, 살라에게 시선이 모두 다 쏠려 있는 상황에서 요 사이 공간으로 학포가 뛰는 거죠.
그리고 이 딱 동일선상에 위치할 때 디아스가 패스를 주는 타이밍도 이미 연습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아마 리버풀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번 시즌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동일선상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 이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 그러면서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여기서 또 득점이 나왔죠. 근데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조타, 디아스, 소보슬라이, 살라거든요. 또다시 4등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번엔 조타가 가운데 있는 소보슬라이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볼을 잡을 때 측면에서 살라는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고 가운데에서 소보슬라이는 수비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었던 디아스가 가운데로 움직이더니 요 사이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살라가 뛰어들어가는 디아스를 보면서 아까랑 동일한 상황이죠. 수비와 일직선상에 위치할 때 절묘하게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가요. 연습이 이거는 정말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디아스가 딱 뛰어들어가는 순간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득점.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면 이번엔 아놀드가 올라와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고 살라가 요 사이 공간으로 뛰는데 아놀드가 요 공간으로 명확하게 패스를 딱 넣어줘요. 그래서 요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살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살라가 단순히 득점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시스트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패턴 플레이가 계속 나오니까 살라가 볼을 받았을 때는 찔러줄 수도 있고 살라가 뛰어들어갈 때는 패스를 받을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살라 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디아스, 학포, 조타 혹은 로버트슨 이런 선수들 쪽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계속 수비를 흔드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선수들의 자율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를 중시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적절하게 섞여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패턴 플레이도 없으면 진짜 공격의 창의성이 발휘가 되진 못해요. 선수들이 이도저도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틀,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를 적절하게 내어주고 이 내어준 적절한 패턴 플레이 내에서 선수들이 내가 측면에 있으면 이런 플레이, 가운데 있으면 이런 플레이, 어떤 플레이를 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가운데 있을 때는 뛰어들어가고 측면에 있을 때는 수비를 끌어당겨주는 플레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스위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슬롯 감독 체제에서 리버풀 공격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 중에서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살라가 볼을 잡았을 때 살라의 킥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살라가 볼을 잡는 순간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활용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특히나 살라의 크로스 위치가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살라가 여기서 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안쪽을 바라보면서 크로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살라의 크로스가 나올 때 어떤 공간을 노리냐면 페널티 에어리어 모서리 부근 이 공간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사실 살라의 크로스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좀 감겨 들어가잖아요. 이러면 골키퍼 입장에서는 나오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골대 외곽 지역으로 떨어지는 볼이고요. 그리고 수비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뒤쪽, 그러니까 살라 쪽을 바라보면 완전히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볼이잖아요. 요 사각지대로 떨어지는 볼이기 때문에 이 살라의 크로스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살라의 크로스가 요 가운데로 들어가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 앞을 바라보면서 살라의 크로스도 바라보면서 뛰어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못하게끔 만드는, 수비수는 앞을 바라볼 때 바로 수비수의 요 바로 뒷공간, 요 공간을 노리는 거죠.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 볼이 바깥으로 감겨 나가다가 서서히 감겨서 골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달려나오는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선수들이 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특히나 반대편 측면에서 학포가 이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살라의 크로스, 학포가 뛰어들어오면서 요 사각지대로 들어와서 득점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살라가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크로스를 보내주는 장면인데 크로스를 보낼 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살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각지대가 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로 반대편에 있었던 학포가 뛰어들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딱 들어가는데 크로스가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니까 골키퍼가 이 장면에서도 어설프게 나오다가 점점 더 이 볼이 감겨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학포가 들어가면서 살라의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에 맞추는 장면이었죠. 이 장면도 사실은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장면이거든요. 살라가 뛰어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이 공간으로 패스가 잘 들어가기도 했지만 살라가 볼을 잡아서 이제 안쪽으로 패스를 뿌려주려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살라가 접고 들어와서 아까랑 동일하게 상대 수비수들이 본인을 모두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라보고 있는 요 뒷공간 사각지대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골키퍼와 수비수 라인의 사이고요.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 패스가 요 라인 사이로 들어올 때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살라가 요 공간으로 정확하게 패스를 딱 뿌려주고요. 이때 뛰어들어오는 선수는 역시나 학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가 딱 들어오면서 학포가 딱 요 공간 사각지대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현재 리버풀은 정말 연습도 잘 돼 있고요.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도 있고 그 패턴 플레이 안에서 선수들이 유연함을 발휘하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리버풀의 이 공격을 상대팀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아주 좋은 공격 방식의 중심에 살라가 서 있기 때문에 살라가 현재 득점 1위, 도움 1위를 기록하는 것이 괜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살라가 이러한 페이스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프리미어리그는 물론이고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발롱도르 후보에까지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시즌 살라가 본인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시즌을 완주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로 기대가 되네요.